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한미 자랑스러운 의사상 공동수상자로 선정되신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심재두 원장님은 경희대학을 졸업하셔 동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내과 전문의를 수료하신 후 바로 1993년 알바니아로 떠나 의료봉사를 시작하시면서 해부병약 의사이신 부인과 동행하여 지금까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티라나 유니버시티 호스피탈 오브 알바단 톤주 이태석 신부님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그 업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은 87년 인제의대를 졸업하신 후 동대학에서 인턴을 마치셨습니다. 그 후 바로 군의관을 마치신 후 늦었지만 1992년 광주 살레시오 신학대학에 들어가셔서 2년간 철학 과정을 거치면서 성직자 수업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로마 살레시오 신학대학에서 성직자 수업을 계속 받으시며 그곳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2001년 12월 사제 서품을 받으신 후 살레시오 소속 한국인 신부로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수단에 자원하셔서 인수를 펼치기 시작하여 금년 초 암 판정을 받기까지 수단의 작은 마을 톤주에서 쫄리라는 이름으로 주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의료봉사뿐만이 아니라 교육사업에도 열심히 하셨으며 지역봉사에도 애쓰셨습니다. 의료봉사 활동으로서는 아프리카 더위 속에서 헐벗고 굶주린 수단 톤주 마을 사람들 위해서 도착하자마자 직접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발라가며 12개의 병실이 있는 병원을 지었습니다. 또한 태양열 냉장고 설치를 하여서 그동안에 백신을 보관할 수 없어서 목숨을 교와 기숙사를 건립해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후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설립에도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의료와 교육봉사는 의사로서 누구나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부님은 여기에 덧붙여 하나의 특이한 탤런트를 가지셨습니다. 학교 수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님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타와 올겐으로 시작된 음악반이 4년 뒤에는 트럼펫, 클라리넷, 튜바 등의 귀하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국민보건 증진 및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의료봉사 등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한 업적이 탁월하여 그 뜻을 기리고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09년 12월 17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만호, 한미약품 회장 임성리. 그림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의사협회 정만호 회장님과 한미약품의 임성기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그리고 심사를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 진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딱딱한 분에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넌센스 문제로 제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우리 민속 가요 아리랑 있지 않습니까? 아리랑의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아리랑의 어머니 이름 아라리잖아요. 왜냐면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그리고 윈도우의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인도 사이 때문에 둘로 갈라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랍인들이 사는 북쪽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훨씬 앞서 있어 어느 정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반면에 제가 살던 흑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은 전기나 전화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있는 곳이 없는 그런 불모지입니다. 물론 학교나 병원에서도 터무니없이 작은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8년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즐거운 일도 참 많았었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날씨나 마땅히 먹을 것도 어려웠지만 전기가 없다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마을에 홍경이 도는데 한번 돌기 시작하면 붙잡을 수가 없어서 40-50명이 아무런 대책 없이 죽어갔습니다. 백신 한번 맞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었습니다. 백신을 보관할 작은 냉장고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냉장고를 돌릴 전기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은인의 도움으로 태양열을 위해서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전기를 쓸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자그마한 냉장고를 돌려 백신을 아이들에게 주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사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그 결과를 보니까 저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뒤에 정말 한 명도 그 폭력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콜레라가 마을을 한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리고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그 무시무시한 사이 때문에 둘로 갈라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랍인들이 사는 북쪽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훨씬 앞서 있어 어느 정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반면에 제가 살던 흑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은 전기나 전화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있는 곳이 없는 그런 불모지입니다. 물론 학교나 병원에서도 터무니없이 작은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8년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즐거운 일도 참 많았었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날씨나 마땅히 먹을 것도 어려웠지만 전기가 없다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마을에 홍경이 도는데 한번 돌기 시작하면 붙잡을 수가 없어서 40-50명이 아무런 대책 없이 죽어갔습니다. 백신 한번 맞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었습니다. 백신을 보관할 작은 냉장고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냉장고를 돌릴 전기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답답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떤 은인의 도움으로 태양열을 위해서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전기를 쓸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자그마한 냉장고를 돌려 백신을 아이들에게 주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사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그 결과를 보니까 저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뒤에 정말 한 명도 그 폭력으로 죽어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콜레라가 마을을 한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리고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그 무시무시한